안녕하세요. 매일 유튜브 공부입니다. 오늘은 유튜브에서 이 컨텐츠 제작자들의 채널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인간 냄새 나는 컨텐츠 제작자가 되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최근에 또 한 달, 몇 주 사이에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자, 예전에도 이렇게 중간중간 삭제가 되는 채널들은 나왔습니다. 이거 레딧에 올라온 유튜브 채널 관련 보시면 일주일 전에 이제 또 유튜브가 드디어 관련 주요 컨텐츠를 삭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글이 올라오고 반응들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기존에도 해왔지만 본격적으로 작정하고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일 전 유튜브 인기 컨텐츠 삭제 후 입장까지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도 AI 채널들 중에서 날아가는 것들이 있어서 다들 알고는 있었지만 이젠 진짜 본격적으로 날아가고 바로 입장 표명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럴만 유튜브는 인공지능 컨텐츠에 대한 약속했던 단속에 착수하여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컨텐츠에 집중하는 가장 인기 있는 채널 11개를 차단했습니다. 저렇게 차단당하면 유튜브는 아시겠지만 다른 개인 계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거지로 해서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냥 평범하게 회피하는 노력으로는 다 채널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드리지만 유튜브에서는 계속 하시려면 불법적인 거, 유튜브가 하지 말라라는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럴만 유튜브는 인공지능 컨텐츠에 대한 단속을 시작하며 가장 인기 있는 채널 11개를 차단했고 추가로 6개의 채널의 모든 영상을 삭제했다. 이런 이유는 두 채널의 총 조회수만 47억, 구독자는 3,500만 명에 달했다라는 겁니다. 자, 유튜브 대변인은 유튜브는 스팸, 사기 또는 유튜브 커뮤니티를 악용하는 기타 기만적인 행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향후의 컨텐츠 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 자, 모하는 연례 서한에서 AI의 발전으로 저품질 컨텐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컨텐츠를 슬롭 영상이라고 규정했다. 저품질의 컨텐츠의 확산을 줄이기 위해 스팸과 빅베이트 퇴치, 그리고 저품질의 반복적인 컨텐츠 확산 방지에 매우 성공적이었던 기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 유튜브의 총 조회수 47억, 구독자 3,500만 명을 기록한 AI 기반 컨텐츠 채널 16개가량이 삭제가 됐고 해당 16개 채널은 연간 수익만 $1,000만. 와, 생각을 해보죠. 유튜브는 왜 AI를 통해서 만들어진 영상을 삭제하는 것일까? 단순히 AI의 도움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짤을 AI로 만든다든지 내용을 조금 표를 만든다든지 내용에 도움을 받는다든지 그런 정도에 대해서 전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지금 날아가고 있는 채널들은 뭐냐면 주로 이제 롱폼보다는 쇼츠에 아예 그냥 모두 AI로 제작한 것들입니다. 중요한 건 그게 거의 기업화 되어서 매우 전문적으로 대량 양산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아마 핵심은 이거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개인들도 저품질이 있어요. 품질이 낮은 유튜브 채널이 있죠. 대표적으로 저 같은 이들 그냥 짤 한 개 올려놓고 말 주절주절 떠드는 이런 수준 낮은 품질 낮은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 같은 이들이야 도배를 하려고 노력해봤자 도배를 할 수가 없어요. 하루에 몇 개 올리겠죠. 하지만 그 AI 채널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양으로 엄청나게 찢겨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을 사람들이 공유를 해요. 그러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나만 해도 하루에 한 100만 원을 번다 AI로 라고 하면 나도 노력하는데 그걸 또 강의를 팔고 그 교육 방법, 제작 방법을 공유를 하고 그게 10명, 20명, 100명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AI 컨텐츠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이죠. 하나의 개인이 그냥 제작하는 품질이 낮은 영상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오히려 우리 같은 학고나 허접한 이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컨텐츠가 빛이 나죠. 하지만 AI 기반은 제작 속도도 빠른 데다가 문제점, 분석이 쉬워요. 인간은 그게 어렵잖아요. 하지만 AI 기반으로 제작한 것들은 어느 시점에서 조회수가 빠지네? 이탈이 있네? 그런 그래프를 보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의 것들은 이제 다음에 제작할 때는 반영하지 않아. 그리고 다른 것들을 막 시도해보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빨리 캐치하고 그 다음 다시 빠르게 제작을 하고 그 방법이 맞다라고 생각되면 그런 컨텐츠가 거의 사실상 무한대로 쏟아져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경제, 정치, 시사, 의학, 정보, 기술 모든 영역에 대해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작하는 방법이 대략 보면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시나리오라고 할까? 대본을 만듭니다. 그런 것들은 쉽잖아요. 이미 유튜브를 긁고 오는 것들이 많고 그러면 유튜브를 긁고 올 수 있는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채널을 이용해서 자 이미 조회수가 높은 채널들이 있을 거잖아요. 유튜브에.
그 채널에 어떤 주제, 영상들 있잖아요. 내가 만들고 싶은 경제나 뭐 시사나 의학이나 이런 것들. 그러면 조회수가 뭐 10만 이상, 몇십만 나온 것들을 AI로 요약해줘 라고 해서 요약을 합니다. 그 요약을 바탕으로 영상용으로 한 15분, 20분짜리 시나리오로 대본으로 만들어줘 라고 하면 금방 만들어요. 그렇게 AI로 만들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이미지, 짧은 움직임의 영상들을 한 10여 개 이상, 20여 개 이상 정도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걸 프리미어로 다 붙여놓고 당연히 대신 읽어주는 많은 것들이 있죠. 이젠 거의 뭐 사람처럼 읽어줘요. 사람보다 솔직히 더 매력적으로 읽어주죠. 거기에 그냥 대본을 그대로 집어넣어서 15분, 20분 분량 만든 걸 작은 짤, 애니메이션이랑 쭉 합쳐서 만드는 거예요. 거기 중간중간 효과 넣고. 그래서 이런 AI가 읽어주는 대본을 바탕으로 목소리 나오고 그다음 그림 나오고 내용도 굉장히 깔끔하게 문제가 있을 수가 없겠죠. 왜? 가장 인기 있던 영상을 그대로 요약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의 완벽성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이미 검증을 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게 롱폼으로 하고 숏폼은 더더욱 짧고 강렬하게 만들어내겠죠. 자,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문제가 그거예요. 자, 이게 유튜브 입장에서는 상위권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심리를 너무 집요하게 잘하는 형태로 빠르게 개선하면서 만들어버리니까 이런 것들이 상위권을 장악할 수밖에 없겠죠. 다시 돌아와서 결국은 유튜브에서 돈을 누가 만들어주죠? AI가 시청하면 돈을 만들어주나요? 자, 시청자가 봐줘야지만 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계속 끌어들여야 돼요. 유튜브가 지금 대세처럼 되어가고 기존 주류 미디어를 넘어서고 있는 이유는 기존 주류 미디어에서나 볼 법한 사람들까지 지금 유튜브로 다 넘어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뭐 그나마 좀 유명한 BJ나 유명인들도 유튜브를 하긴 하지만 대부분은 개인이에요. 우리가 인지도가 높지 않던 사람들. 하지만 이제 가까운 시점에 유튜브가 돈도 되고 홍보 효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고 연예인, 스포츠 스타, 의료인, 법조인 등등 유명한 사람 모두를 유튜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즉 유튜브가 이제 사실상 주류 미디어를 다 넘어서고 세상의 모든 이들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우리가 TV에서 미국 같으면 방송을 보겠죠. 케이블 방송이나. 근데 그 케이블 방송에서 볼 수 있는 그 유명한 사람들이 유튜브 채널에도 자기들 채널을 만들고 거기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어요. 더 자유롭게, 더 친근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 자,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런 현상인데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 확인이 가능한데 시청자 중에서 TV를 이용해서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요. 아니 TV가 전통적이면 방송이나 케이블을 보는 것이잖아요. 왜? 거기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니까. 근데 그 유명한 케이블에 나오던 사람들이 돈 내고 봐야 되는 그 사람들이 자기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유튜브에서 나와서 더 친근하게 하니까 TV를 통해서 어차피 유명한 사람만 보면 되는 거야. 내가 원하던 그것만 보면 되는 거야. 그게 유튜브에 있기 때문에 이제 TV로 유튜브를 검색해서 유튜브를 적극적으로 보면서 TV 시청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 정도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의 흐름, 수익을 개인들에게 넘겨주고 직접이 아닌 간접적으로 우회해서 광고 수익이나 아니면 자기의 홍보나 그런 목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노출만 시켜주면 그들이 더더욱 유튜브로 모이고 그건 엄청난 힘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들이 조회수를 가져가고 더더욱 영향력이 커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TV 아니면 핸드폰이나 PC나 이걸 이용해서 유튜브를 봐야 되는데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면 대량으로 찍어내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컨텐츠를 그대로 뺏겨서 만드는 그건 돈은 돼요. 사람들의 조회수는 엄청나게 가져가는데 문제는 그건 긍정적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게 교육 비디오와 무엇이 다르냐? 학원의 강의 영상과 무엇이 다르냐라는 거예요. 다만 기존의 사람들이 나와서 전문적인 이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했던 내용을 뺏겼기 때문에 신뢰성은 있고 사람들은 충분히 설득되어서 그걸 보죠. 문제는 그건 사실 유튜브 입장에서 그런 영상들이 많이 퍼지는 건 유튜브의 영향력이 커지는 데는 긍정적이지 않겠죠. 근데 문제는 그들이 너무나 기업화되어 있고 대량으로 찍어내다 보니까 유튜브가 그들을 적극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써도 되는데 도배하지 말라. 그걸로 공장처럼 찍어내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조금 비슷하게 카카오의 테크라는 채널에서 AI 시대를 살아갈 개발자들에게라는 글 중에서 이런 부분이 나와요. 실험에 참여했던 거의 모든 개발자가 AI 툴이 없던 시절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다. 카카오가 적극적으로 개발자들에게 AI를 사용하는 실험을 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모든 개발자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제 AI 툴 없이는 못하겠다.
지루하고 반복적인 작업, 막막했던 레거시 코드 분석, 사소한 문법 오류를 찾기 위해 허비했던 수많은 시간에서 해방되어 오롯이 문제의 본질을 고민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탐색하는 데 에너지를 쏟을 수 있게 되었다. 개발이라는 행위의 가장 즐거운 본질과 다시 마주하게 된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많은 공포를 느끼고 있죠. 전방위의 대부분의 직업에서 AI로 인해서 우리가 대체되지 않을까라는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 다음 세대의 인류라고 봐도 되겠죠. AI가. 그래도 거기에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어떻게 살아남을까,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지킬까라고 하면 결국 인간 냄새예요. 그리고 우리는 AI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어차피 회피할 수 없다면 사용하면서 본질에 가까운 가장 중심, 그것은 AI가 대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무엇에 열광하고 왜 유튜브를 사람들이 더더욱 보는 겁니까? 더 오랜 시간 집중하는 겁니까? 그건 평범한 인간도 있고 유명한 인간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무한한 창의와 자유를 바탕으로 제작된 그 컨텐츠들, 그게 손안에서 어디서든 자유롭게 보면서도 어떤 것이든 내가 원하는 것도 찾고 원하지 않았지만 흥미로운 수많은 것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자, 전통적인 잔소리를 하거나 혹은 자기를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던 TV나 라디오, 블로그, 커뮤니티, 그런 것들과는 다르게 정말 인간이 빠져들 수밖에 없는 정말 매력적인 곳이 유튜브죠. 근데 그 유튜브가 AI에 의해서 단순화, 획일화 되어버리는 것을 걱정했던 게 아닌가. 결국 여기에서도 본질은 그거예요. 결국 인간 냄새 나게 인간이 도움을 받아서 좀 더 괜찮은 컨텐츠를 만드는 건 괜찮아. 근데 지금 이들이 차단하고 있는 그런 건 AI로 만들고 AI로 목소리가 입혀지고 AI로 시나리오가 만들어진, 사실상 인간의 노력, 인간의 냄새가 거의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중장기로 멀리 본다면 조회수는 가져가고 수익은 가져가는데 공장용으로 그런 컨텐츠는 더 늘어나는데, 문제는 인간들의 지속적인 매력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가 중장기로 길게 유튜브로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이 누군가를 설득하든지 재미있든지 뭐 슬프거나 기쁘거나 보고 싶어하는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유튜브도 그걸 원하고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도 그걸 원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멀리 수익화가 가능하고, 그건 우리에겐 기술이죠. 창작을 하는. 왜? 그런 것들은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먹히니까. 그래서 아마 유튜브로 인해서 이렇게 되면 인스타나 뭐 페북이나 X나 다른 곳에서도 저는 AI 컨텐츠가 분명히 퍼질 거라고 봅니다. 스레드도 마찬가지고. 왜냐? 유튜브에서는 적극적으로 퇴출이 되니까. 근데 다른 곳들, 뭐 틱톡이나 그런 곳들도 그냥 둘까? 저는 그렇게 그냥 두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 이게 크게 보면 부정적이라 생각하고 컨텐츠를 공유하는 그런 플랫폼에서는 좋지 않겠죠. 아마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돈 버는 사람들은 거기에서도 또 기발하게 돈을 법니다. 하지만 우리 같으면 그냥 평범하게 가자. 그래서 다 막았다기보다는 출연자의 얼굴, 음성, 뭐가 됐든 등장하고, 거기에서 또 단순 반복적인 패턴이 아니고 많은 영상을 거의 뭐 무작위로 찍어내는 그런 수준으로 나오는 공장처럼, 그런 게 아닌 상태에서 인간 냄새가 나는 창작자가 되라라는 것이 유튜브의 뜻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러거나 저러거나 유튜브라는 환경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참 좋은 곳이죠. 이만큼 자유로우면서도 내가 생각하는 무엇을 만들어서 그게 또 수익화가 연결된다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현실을 살아보면. 그나마 조금 가까운 게 블로그. 근데 블로그는 이렇게 하려면 제약이 되어 있고 그다음 굉장히 힘들고 오래 걸리죠. 그 외에 뭐 스레드도 있고 페북도 있고 뭐 그렇지만 이 정도가 되는 것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짧은 수익을 위해서 AI를 만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욕심이 나서. 근데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계정이 날아가면 사실상 유튜브에서 퇴출이 되어버립니다. 다른 계정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노력해도 어떻게든 유튜브는 찾아냅니다. 그게 참 무섭죠. 그래서 핸드폰 다 바꾸고 개인 계정 다 바꾸고 뭘 해도 찾아내요. 예전 같으면 우리가 욱튜브 사례에서도 있고. 그래서 유튜브라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더 많은 수익을 공유해주고 우리 미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이 될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을 지금 당장 우리가 짧은 수익, 눈이 멀어서 AI 제작하면서 그 기회를 날려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만약에 예전에 그 욱튜브가 계정이 날아가지 않았다면 지금 떼돈을 벌고 구독자도 뭐 거의 뭐 500만, 1000만이 됐겠죠. 하지만 그런 기회는 이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중장기로 멀리 가려고 하면 우리가 컨텐츠를 제작하는 노력을 하자. 쉽게 날로 먹는 건 없다. 어느 순간에는 막힐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유튜브 매일매일 공부해 봅시다.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